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오셨네요. 애들도 방학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오신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헛되이지 않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강의를 할게요. 교재 33쪽부터 하겠습니다. 요약집부터 먼저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는 참 많이 나와요. 아마, 최소 7문제 내지 8문제 정도가 오늘 나올 텐데, 요약집 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특별히 판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론 듣고 문제 풀고 같이 정리하면 되겠어요. 중개계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중개계약에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첫째 시간에는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여기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도 정보망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나오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예. 자,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중개해달라 했더니 개공이 알았어, 내가 중개해줄게, 이렇게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의뢰인의 중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개공이 중개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이제 하는 약속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업법령에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중개계약,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이 이 공인중개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개념, 의뢰인이 여러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중개 완성해준 개공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의뢰인이 자기가 의뢰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즉 어디 있는 부동산 얼마에 팔아줘, 그럼 내가 보수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개공에게 의뢰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성 요청 밑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총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느냐? 4가지라 그랬어요. 4가지가 바로 물가 수준, 물,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수,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 준, 의뢰인 개공이 서로 준수할 사항, 즉 어디에 소지한 몇 평짜리 부동산 얼마에 팔아주면 중개 보수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죠. 자, 이런 요청이 있어도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 요청에 따라서 작성을 만일 한다면,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작성한다면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아니에요.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표준 서식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표준 서식이 별도로 있는데 바로 밑에 있어요. 표준 서식.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주면서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 즉 법정 서식이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지금 정해져 있고 사용을 권장했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표준 서식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전속중개계약 봅니다.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거 개념.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공 딱 한 명을 정해놓고 그 개공에게만 중개 의뢰하고 다른 개공에게는 중개를 의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은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의뢰인과 개공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즉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뢰인과 개공 간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달리 정함이 있을 때는 약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월이다. 그러면 3월 될 때까지 거래 성사가 못 되면은 이 전속 의뢰인은 다른 개공에게도 또 중개를 의뢰해도 되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전속중개계약은 없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 중개계약화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과 의뢰인은 서로 의무가 있는데 전속 개공에게 주어진 의무가 더 많습니다. 4가지고 전속 의뢰인의 의무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의 의무 4가지는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순차적으로 4가지를 이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전속중개계약 구두로 체결했지요. 계약은 의뢰인과 전속개공이 이렇게 말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잖아요. 이 전속중개계약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면으로다가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건 없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그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 노원본, 전속 개공도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본을 보관하는데 3년 보존한다 이거예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는 구두로 체결된 전속중개계약 내용을 옮겨 기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앞쪽 뒤쪽으로 두 쪽으로 돼 있고 이 표준 서식에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쪽에는 의뢰인과 전속개공 사이에 전속중개계약한 내용, 즉 계약한 내용을 기록하고 뒤쪽에는 전속 의뢰인이 이렇게 팔아주세요라고 의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앞쪽에는 서로 계약한 내용이니까 의뢰인과 개공은 이러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겠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하겠다. 그 다음에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 어떻게 주겠다.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키면 개공은 손해배상하겠다. 라는 이렇게 계약한 내용을 앞쪽에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과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전속 의뢰인이 이렇게 중개해 주세요라고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뒤쪽은 매도와 같은 권리 이전 의뢰를 받았을 때는 권리 이전용으로 별도로 기재하고 매수와 같은 권리 취득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을 때는 권리 취득용에 별도로 의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특히 매도와 같은 권리 이전을 의뢰받았을 때는 매도 의뢰인이 이렇게 팔아주세요라고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누군데 이 부동산 어디에 있는 몇 평짜리인데 얼마에 팔아주세요라는 중개 의뢰 금액을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거죠. 주의할 것은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한다는 것을 아주 주의 있게 알아둬야죠. 근데 만일 매수와 임차와 같은 권리 취득 의뢰를 받았을 때는 뒤쪽에는 매수인 임차인이 원하는 사항, 얼마짜리 사주세요, 어디 있는 부동산 사주세요라는 희망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구두로 체결한 거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을 해서 한 부 주고 한 부를 원본 3년 보존한다는 거. 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물건을 조사해서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보 공개 의무가 두 번째 의무예요. 정보 공개라는 것은 매물 정보, 임대 정보를 광고하라 그 말이에요. 즉 빨리 팔아주려면 광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개라는 의미는 광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무는 전속개공은 의뢰인의 물건을 빨리 팔리도록 광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정보 공개 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다면 즉 전속개공이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즉 광고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공개 즉 광고를 했다든가 하면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하는 기한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서 7일 내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물건 조사해서 광고하라 이거예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동안 물건 조사해서 7일 내에 광고하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공개하는 매체의 방법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 두 가지에 공개할 의무가 없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공개할 때 그 공개해야 될 정보, 즉 공개해야 될 내용은 7가지입니다. 기, 상, 지, 권, 공, 거, 시. 기,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즉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을 공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상, 건물의 상태입니다.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내외부 시설 상태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 지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을 말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입지 조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입지 조건을 풀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즉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그래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하면 아, 이게 입지 조건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한 환경 조건도 그냥 일조량, 소음, 진동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환경 조건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이 대상물의 중개 대상물에 설정된 권리관계로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입장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때 공개할 때 권리관계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 하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공개하라는 뜻이고 전세권, 임차권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 주택은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하는 것이고 임대차 기간, 전세 기간 얼마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 공개하는 거예요. 저당권 공개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은 저당 잡혔는데 얼마의 저당이 잡혔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당부장 표시 이와 같이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하지만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받는 사항이 있으면 이도 공개해야 되고 거래 예정 금액도 공개해야 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란 즉 거래 예정 가격과 같은 말인데 거래 예정 가격이란 주변 시세를 말합니다. 주변 시세도 공개한다. 그게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시는 공시지가까지 공개합니다. 다만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 한해서는 이 공시지가 요거 하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구두로 체결하자마자 바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죠. 이때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바로 중개 의뢰인이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한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하지만 일주일 동안 물건 조사에서 광고할 때는 거래 예정 가격을 공개하는 차이점 바꿔놓으면 틀리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광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광고를 한 후 지체 없이 광고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의무는 전속 개공은 2주 이내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즉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서 7일 동안 물건 조사해서 광고를 하고 광고하고 나서 지체 없이 광고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서 2주마다 즉 14일마다 계속 의뢰인에게 자기가 2주 동안 어떻게 중개 업무를 했는지 중개 업무 한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요 네 번째 의무는 전속중개 중에서도 매수나 임차와 같은 전속 의뢰를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만일 매수나 임차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을 때는 매수 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의무가 있고 전속 의뢰인에게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속 중개계약 위반하면 개공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이 위약금은 전속 의뢰인이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만큼의 위약금을 개공에게 줘야 돼요. 전속 중개계약 위반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싸가지 1, 싸가지 2라고 정리했을 거예요. 즉 기억번이라는 것, 싸가지 1이라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 유효 기간 중에 전속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또 중개를 의뢰하여 다른 개공의 중개로 거래까지 한 경우고요.
두 번째, 니은 싸가지 투.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전속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이건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왜? 이 한 개공에게만 맡기고 딴 개공에 맡기지 않고 오로지 전속중개 의뢰했으면 그 개공에게만 다 맡기기로 했는데 싸가지완처럼 다른 개공에게 또 의뢰해서 팔거나 또는 싸가지 투. 전속 개공이 매수인 소개시켜줬더니 중개보수 아끼려고 전속 개공 몰래 직접 둘이 직접 그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줘야 되고 그 위약금은 중개보수 100%만큼의 위약금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의뢰인의 의무는 비용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서 광고하고 물건 조사하고 광고하고 또 중개활동하면서 소요된 개공의 비용을 줘라는 의뢰입니다. 그럼 비용은 어떤 경우에 비용을 줘야 되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전속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즉 스발쌍놈과 직접 거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해도 되고 그 계약의 효력도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전속개공은 딱 좋던 개꼴이 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서 광고하기 위해서 물건 조사하러 왔다 갔다 하고 등기부 띄워보고 현장 가보고 이런 비용도 있고 광고하느냐고 비용도 들었는데 딱 보니까 의뢰인이 지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발놈과 직접 거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약금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받아야 되겠다 이게 비용. 즉 전속중개계약 체결해서 물건 조사하느냐고 들어간 비용, 광고하느냐고 들어간 비용은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비용을 어떻게 줘야 되냐? 비용은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개공이 조사하고 광고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줘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속 의뢰인의 의무장에서 전속 의뢰인은 개공이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될 의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표준 서식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둘 다 표준 서식이 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지만 사용 의무가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표준 서식은 앞쪽, 뒤쪽 두 쪽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앞쪽에는 계약한 내용, 즉 중개 계약한 내용을 앞쪽에 기재하고 뒤쪽에는 의뢰한 내용을 기록한다. 이렇게 눈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서 또 정보만 할까요? 예. 네. 자, 문제집은 9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95쪽. 자, 중개계약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상 기재 요청상 아닌 것, 이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 요청할 때 작성하는 이 서면은 표준 서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보통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어떤 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물가 수준, 물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규모예요. 위치 규모, 소재지 면적을 말합니다. 위치 규모. 그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그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 서로 준수할 사항. 그럼 경고 1번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고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런 거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답은 1번이에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는 아니고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즉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아주신다면, 주변 시세에 따라서 팔아주신다면, 중개보수 얼마 드릴게요?
서로 준수할 사항 이거예요.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주변 시세에 따라 팔아준다면 중개보수 어떻게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한 내용인지 권리관계, 상태, 입지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지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결국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거래 이전 가격 주변 시세 맞고요. 3. 거래 이전 가격에 대해서 정한 보수, 중개 보수 얼마 드릴게요. 그 다음에 4.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그 다음에 5.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예, 넘어갑니다. 자, 2번. 이 과목은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주의만 기울이지면 이렇게 조심조심만 접근하면 다 거기 100점 맞아요. 근데 조심조심 접근하면 100점이고 조심조심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답이네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점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목은 아느냐 모느냐의 차이점이 아니라 얼마만큼 꼼꼼하게 보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예? 꼼꼼하게 보면 다 맞고 꼼꼼하게 안 보고 대충 보면 딱 한 70점 맞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작성 요청할 의무 없어요.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개공은 중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의무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고요.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할 의무도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 개공은 일반 중개 의뢰인이 전혀 고맙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중개업소 저 중개업소 다 돌아다니면서 다 맡기는데 뭐가 이뻐? 안 이뻐요. 그래서 중개계약을 체결한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예. 자, 3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안 있어요. 정보망에는요, 그 정보망 가입비만 내면은요,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건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건 정보망에 다 정보 올리고 공개하고 광고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정답 4번. 그리고 표준 서식 지금 정해져 있지만 사용할 의무도 없죠. 그리고 표준 서식을 정할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5번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기간 규정 자체가 없어요. 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을 보존해야 되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기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몇 년 보존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라면 다 틀리는 거예요. 보존 기간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 의뢰인이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맞지요?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면 정보망, 일간신문 두 가지 다 해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자,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큰일 날 짓이죠. 만일 권리자인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외로운 시간 뭐 이런 걸 다 광고해버리면 허구한 날 막 전화 오고 난리 나죠. 그래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틀린 거 답 2번이죠.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합니다. 예, 맞죠? 그렇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약정을 달리하지 않았으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입니다. 맞고요. 4번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냥 표준 서식이 아닌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인데 의뢰인은 개공에게 물가, 수준, 4가지 내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물,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즉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거래 예정 가격, 주변 시세, 그 다음에 수, 거래 예정 가격에 따라 정한 보수, 그 다음에
서로 준수할 사항 따라서 거래의장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5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계약서 즉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본, 사본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원본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서는 원본을 보존하는 거예요. 의뢰인과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본이란 말이 없으면 원본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맞습니다. 아까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에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2번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과 표준 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동일하다? 완전히 다르죠. 의뢰인이 요청을 하는 요청에 따라서 기재를 한다면 그 일반 중개계약서 요청에 따라 작성하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어요. 4가지. 어떤 거예요? 물가 수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표준 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앞쪽에 기재하는 거 뒤쪽에 기재하는 거 합쳐서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표준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단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개공은 어떤 의무가 있다. 세 번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어떻게 주겠다. 다섯 번째 손해를 발생시켜서는 배상하겠다. 또한 서명 또는 날인도 한다. 뒤쪽에는 매도에 대한 일반 중개계약이면 소유자가 누구고 등기는 누구로 돼 있다. 팔아달라고 의뢰한 대상 물건은 어디에 소지한 몇 평짜리다. 얼마에 팔아달라. 권리관계는 어떻게 설정됐다. 기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4가지지만 표준 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10가지가 넘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틀린 거 답 2번이죠.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용하는 의무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표준 서식이 있다. 근데 표준 서식에 의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앞쪽과 뒤쪽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습니다. 앞쪽에는 일반 중개 의뢰인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계약한 내용을, 뒤쪽에는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밑에 동그라미 4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표준 서식에 따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은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맞아요.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은 이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고서 또 다른 개공에게도 이 개공에 저 개공에도 아무 개공에 다 중개를 경쟁적으로 의뢰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까 2번 나왔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5번 문제 봅니다. 매매에 관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해야 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의뢰인의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즉 전속 개공이 정보를 공개해야 될 내용은 기상, 지권, 공거, 시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매매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이니까 공시가까지도 공개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평면 및 도배 상태, 기상에서 상태 맞죠? 이번 공시지가, 매매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이니까 공시지가 공개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이거 공개하면 큰일 나요.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린 걸로 봐야 되겠죠. 디귿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바로 입지 조건이죠. 그러니까 공개해야죠. 리을번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등의 상태 공개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공개해야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번, 디귿번, 리을번 해서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니은번에선 매매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인 경우에 공시가를 공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요거는 공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니은번만 빼고서 나머지를 한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그 밑에 6번 문제가 있는데 이 6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6번은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럼 7번 문제를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공은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정하고 있는데 이거
사용할 의무가 없어요. 사용 의무.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체결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한 달로 한다. 아니에요. 3월로 합니다. 3월. 자, 3번 개공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설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아니에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을 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머릿속에 쭉 가야 돼요. 육전, 기, 금, 모, 거투, 사투, 삼겹투군 이게 쫙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은 중간중간에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행정처분 사유를 또 다시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한 100번은 암기하는 걸 반복해야 돼요. 예? 네. 이거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야죠. 4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공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니에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개공에게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개공이 물건 조사하고 광고하고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은 지불하라 이거죠. 결국 옳은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몇 번이었습니까? 4번밖에 없네요. 넘어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 거예요.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공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그 말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만일 작성한다면 그 말이에요. 개공의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개공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를 다해 즉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맞아요. 만일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봐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공은 이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하겠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할 때 공개한 내용도 의뢰인에게 또 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거래 금액의 몇 % 범위 안에서 뭐 보수받겠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전속중개계약 또는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다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중개활동의 효과가 있는 거죠. 맞죠? 2번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할 수 있죠. 맞고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망 등의 거래 예정 금액,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된다. 여기서 다 맞는데 하나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요거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4번 개공은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2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그것도 문서로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맞죠? 5번 중개 의뢰인은 개공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개를 다른 개공에게도 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결국은 틀린 것은 아까 3번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 틀린 것 X, 바르게 짝져진 것. 기억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할 의무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달이다. 맞습니다. 디귿번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공은 당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습니다. 결국은 기억번 X, 니은 O. 답은 1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공은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즉 14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맞지요? 2번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달로 한다. 맞지요? 3번 개공과 전속중개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고 웃기는 소리. 3년입니다. 틀린 거 3번이고요. 4번 개공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맞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공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한 내용은 달리 약정을 할 수가 없어도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합의해서 별도로 추가로 다른 약정을 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에 중개계약하기로 한 약속한 내용 외에 별도로 추가 약정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개공이 매도 전속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 아닌 것. 전속중개계약서는 앞쪽에 기재하는 것, 뒤쪽에 기재하는 것 이렇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 기재하는 내용 요 밑에 정리되어 있어요. 밑에 박스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서 앞쪽에는 어떤 전속 의뢰를 했는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전속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은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또한 전속중개 의뢰인은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한다. 근데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보수 어떻게 주겠다. 또한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키면 개공이 손해배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계약한 내용을 앞쪽에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과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뒤쪽에는 매도에 대한 전속중개 의뢰라면은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을 뒤쪽에 기재하죠. 총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 즉 팔아달라고 의뢰한 소유자는 누군데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대상 물건의 표시로서 어디에 소지한 몇 평짜리 부동산 팔아달라. 세 번째는 권리관계로서 세입자가 살고 있다. 네 번째는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팔아주세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얼마에 팔아주세요. 즉 중개의뢰 금액, 마지막 기타 이런 거를 뒤쪽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계약한 내용, 뒤쪽에는 의뢰한 내용. 근데 만일 매수나 임차에 대한 권리 취득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앞쪽에 기재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뒤쪽에는 좀 더가 매수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기재하죠. 어떤 부동산 사주세요. 종류. 얼마짜리 사주세요. 어디에 있는 부동산 사주세요. 이와 같이 희망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권리 취득 의뢰를 받았을 때요. 자, 근데 12번 문제는 매도 전속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 아닌 것. 1번 유효기간, 이거 앞쪽에 기재해요. 언제까지만 너한테 맡기겠다. 두 번째 중개의뢰 금액, 얼마에 팔아달라. 이거 뒤쪽에 기재해요. 근데 취득 희망 가격, 이거는 매수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을 때 기재하는 거지. 매도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매도인이 얼마에 사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틀린 건 답 3번이죠. 그래서 희망사항은 매수 임차와 같은 권리 취득 의뢰를 받았을 때 뒤쪽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권리관계, 즉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뒤쪽에 기재하죠. 다섯 번째 거래규제 및 공법상 규제사항, 이거 뒤쪽에 기재하죠. 결국 틀린 것은 3번이죠. 예.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공 A는 매도 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고 매도 의뢰인 B의 요청에 의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비공개하기로 약속해도 되죠.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5달로 정해도 되지요. 예, 이거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5달만 너한테 맡기기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유효기간 5달로 정했고, 그리고 그 대신 광고하지 마. 광고하면 내 친척들이 돈 끌어올 테니까 절대로 몰래 팔아줘야 돼. 광고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약속해도 됩니다. 틀린 거 없어요. 2번 개공 C는 의뢰인 D와 표준 서식에 의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고, 표준 서식에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중개보수와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했다. 맞죠?
표준소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 앞쪽에는 중개보수 기재하잖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중개의뢰금액 기재하잖아요. 맞지요? 그럼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야, 일반 중개계약서는 물가 수준이니까 거래 예정 가격 아니냐. 그거는 표준서식이 아닌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고요.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앞쪽에 기재하는 거, 뒤쪽에 기재하는 거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어디 있는 의뢰인이 언제까지 너한테 맡기겠다는 유효기간, 또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개보수 얼마 주겠다, 손해배상하겠다는 거 앞쪽에 기재하고, 뒤쪽에는 일반 중개 의뢰인이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중개 의뢰금에 기재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워낙 쉬우니까 다 100점 한다고 자신감 가지시겠죠. 예. 대충 봐갖고는 60점도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 앞쪽에 기재하는 거, 뒤쪽에 기재하는 게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 예. 자,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개공이에게 3달의 업무정지를 명했다. 맞아요. 업무정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정지 부과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부과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 기간은 3달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계약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거래예정 금액은 필수적 공개해야지요. 그렇지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적 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에요. 공시지가는 필수적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이니까. 예. 그래서 5번 개공이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금액, 즉 주변시세는 필수적 공개 대상이지만 공시지가는 필수적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5번.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한번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서상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 1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공 외의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를 한 경우 개공에게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때 위약금은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을 의미합니다. 옳은 거 답 1번이죠. 2번 정보를 공개한 개공은 7일 이내에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아닙니다.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3번 개공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있지요. 문서로만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될 제한이 있는 거죠. 4번 전속중개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은 당사자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없죠.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다르게는 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손해를 발생시켜서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다르게 개공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어도 개공은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약정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약정할 수 있을 뿐,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한 내용은 달리 정할 수가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이 강행 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5번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때는 중개보수의 50%를 개공에게 지불해야 된다. 아니에요.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죠. 무조건 중개보수의 50%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50% 범위 안에서입니다. 결국은 옳은 설명은 1번밖에 없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소유자 갑은 개공갑과 2015년 4월 1일부터 2달간 임대 의뢰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4월 5일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당해 주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개공을이 2015년 4월 1일부터 2달간 임대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2달이라는 거,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내용은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거. 자, 그럼 1번 개공을은 다른
개공을은 당해 주택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 의뢰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죠. 그냥 틀린 거예요. 2번 개공을은 당해 주택의 병명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당권자 병의 주소, 성명, 피담보 채권을 공개했다. 저당권자의 주소, 성명, 요거 인적사항이에요. 절대 공개하면 안 돼요. 피담보 채권은 공개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저당권자 병의 주소, 성명, 요거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그건. 3번 개공을은 의뢰인 갑의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데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에요.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뭘 아니할 수가 있긴 뭘 아니할 수 있어요. 공개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전속개공을은 5월 15일 임대차 계약의 거래가 완성되어 5월 16일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건 정보망에서 홍보하지만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개공은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보사업자는 정보를 내리는 거죠. 그럼 지체 없이라는 것은 지체할 사유가 없는 한 보통 2, 3일 이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에 올린 정보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정보 내리라 라고 통보한 거는 지체 없이 통보한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옳은 거죠. 답은 4번. 5번 의뢰인 갑은 6월 15일 다른 개공의 중개로 정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공을에게 그가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위약금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게 파는 것도 아니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2달간인 5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의뢰인 갑은 6월 15일 날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한 거예요. 이거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일반 중개계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으로 전환됐으니까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하더라도 그 전에 전속개공이었던 을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 옳은 설명은 4번밖에 없죠. 예.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쉬겠습니다. 1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의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지역 안내책자에 광고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다. 이 법 위반이지요. 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광고해야 되는데 광고의 매체 방법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광고해야 돼요. 지역 안내책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아니고 일간신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 위반이죠. 그럼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공개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할 수 있다.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네. 자, 2번 중개의뢰인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경과 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청구할 수 없을까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예전에 전속개공이었던 사람의 소개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약금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의뢰하여 거래하거나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전속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전속개공을 배제하고 거래했을 때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는 거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개공에 의뢰해서 거래하더라도 전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속개공이 소개했던 사람과 전속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더라도 위약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개공이 지출된 비용이 30만 원이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전속개공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이 30만 원만 받을 수 있죠. 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소요된 비용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만 받을 수 있죠. 4번 유효기간 중 전속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한 경우 중개 의뢰인이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가 200만 원이면 전속 개공은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유효기간 중에 전속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전속 개공 배제하고 직접 둘이 몰래 거래했으면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5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공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죠. 맞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전속개공은 비공개 요청은 없으면 공개는 해야 되는데 공개하는 매체가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간신문. 그러니까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으니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전속개공은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광고할 때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광고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씀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떤 때는 3년 단위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 한 문제, 어떤 때는 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개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넘기지 말고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아닌 일반 중개계약서와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일반 중개계약서건 전속 중개계약서건 표준서식은 앞쪽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뭘 기재하고 뒤쪽에 뭘 기재하는지를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기초를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정리해야지 대충 봐가지고는 이 과목 이거 다 쉬운데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답이 엉뚱한 데다 체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해야 돼요. 이 과목은 아주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한 것만큼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10시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점수가 나오고 근데 공부를 한 1시간 하면 그에 합당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좀 정직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목은 점수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저께 시험 공고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흘 동안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보는 그 틈이 좀 길어요. 그래서 1차 시험 12시 10분에 시험 끝나고서 그러고선 몇 시야? 9시 반부터 해서 몇 시에 끝나요? 100분이니까 9시 시험부터 11시까지 보나요? 11시까지 보나? 100분 보죠. 그리고서 1차 시험 끝나고서 1시간 2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서 2차 시험 끝나면 3시가 되는데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볼 때까지 1시간 20분 동안 간식을 드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뇌가 살아요. 1차 시험에 공부 시험 보냐고 뇌를 다 써버리면 2차 시험에 머릿속에 뱅뱅뱅 돌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그랬어요. 이 과목은 점수폭이 아주 극렬히 나눠져요. 1차 과목은 제일 못 본 사람도 45점, 제일 잘 봐도 75점, 그리고 보통 60점에서 거의 걸쳐 있어요. 응시자의 한 80%가 55점에서 65점 사이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1차 과목은. 근데 이 과목은 80점대 이상에 몰려 있는 사람이 한 3%가 되고, 그 다음에 90점대 이상이 3% 되고, 80점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15% 몰려 있고, 그 다음에 40점대, 50점대 몰려있는 사람도 한 50%가 돼요. 그럼 이 과목은, 이거 그냥 한 번만 들어도 다 아는 것 같고, 이건 그냥 조금만 해도 점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과목의 점수가 아주 극렬하게 나눠져요. 진짜 95점, 90점, 85점, 80점, 요 점수도 무지하게 많아. 근데 상대적으로 60점 이하가 40,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충 공부하면 알긴 아는데 답은 못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공부 투자만 좀 하세요. 투자만 많이도 마세요. 그냥 조금만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되겠다. 이런 최소 투자 시간은 가져야지 최소 시간 투자도 하지 않고 고득점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과목은 숙제 나는 공법이 더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공법에 투자하려면 공법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 과목에서 점수를 좀 어느 정도 얻어서 좀 넘겨주겠다면은 최소 시간은 좀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쉬었다가 마무리 짓게요. 좀 이따 또 할게요. 예.